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이번 주 5월 24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썸네일은 전화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대표님께서 장중 시황에서 썼던 한 줄 평을 이렇게 따와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5월 초부터 실적 관련해서 화장품, 음식료 관련주가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고, 3월부터 시작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전력, 그리고 여기서 확장이 되어서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들, 이러한 것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주도 테마를 잘 정리되는 문장 같아서 이렇게 썸네일로 잡아봤습니다. 주간 거래소는 마이너스 1.36,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83으로 이번 주 일간 상승률을 봐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두 번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6천억이고요. 이전에 중앙 D&M에서 사명 변경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 관련하여서 전해액 관련주로도 이렇게 움직인 이력이 있었는데요. 왜 전해액이 미중 분쟁으로 엮이냐면은 중국에서 전해액을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넘기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다른 나라들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액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미중 분쟁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법안을 시행한다라는 재료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분쟁으로 크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전환사채를 관련한 이러한 개별 재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 테마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아틀라스 8000인데요. 이번 주 주간 상승률에 들었던 광무 같은 경우에도 전해액 관련주로 최대 주주가 아틀라스 80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주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 관련해서 전해액 관련주 대장은 이전에 엔캠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완전 정배열에 다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분쟁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추세를 다시 이어가는지 정고점을 뚫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ESG 이런 것들도 키워드로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KC 코트렐이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LS 그룹주이고, 그리고 이전에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력이 있는데요. 다시 금요일에 월요일에 부각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LS 에코에너지가 이번 주에 전기전력 관련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LS 전선이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LS 전선의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또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도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하지만 LS 마린 솔루션은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도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또 LS 전선이 최대 주주인 가온전선은 아직 약간 이렇게 부각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가 도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사명 S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2차전지 쪽이 안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관련하여서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OFC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번 주에 약 41%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원으로 이렇게 SOFC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친환경이라든지 수소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에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주간 상승률에 들었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약 23% 정도 상승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선발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현재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 약 23% 정도 차이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SOFC 관련주로 최근 추세가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도 이렇게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은 두산 퓨어셀하고 이렇게 짝짓기로, 이름 짝짓기로 범한 퓨어셀, 이렇게 이 종목이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비츠로셀이라는 종목도 금요일에 이렇게 순환매가 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BH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전 관련주인데 SOFC 관련하여서 연구과제 진행 이력이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주가 좋은데 자회사 VT 에코플랜트 관련하여서 SOFC 관련주로 묶여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아직 간접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종목들을 한번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공략을 하신다면 최근에 이렇게 주간 상승률이나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우양이라는 종목이고요. 한 2주 전에 이렇게 톡파운 25시에서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라는 뉴스, 이렇게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유안타 증권에서 우양의 이렇게 냉동 김밥이 3분기부터 대형 마트에 이렇게 공급이 또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금요일에 재차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양뿐만 아니라 주간 상승률에 CJ 시푸드라는 종목도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는데요. 김 가격이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에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재료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김 관련주들, 김밥, 음식료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함께 부각을 받았던 종목으로는 풀무원이라든지 사조 시푸드 이러한 종목들이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 5월 17일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일간 상승률에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델이 올해 서버 사업으로 약 13조 원, 그러니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델 협력사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과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한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전력 관련주가 이렇게 재부각을 받을 때 이렇게 관련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로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교육용 로봇 사업을 하는데 AMD랑 협력을 해서 이렇게 교육용 로봇 사업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리고 공동 연구를 개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도 최대 주주가 LS 전선이고 이렇게 KT 서브마린에서 사명 변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도 나오면서 이렇게 금요일에 재부각을 받았었고요. 현재 역사적 신고가 대비 약 12%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선크림 관련주가 최근에 좀 여러 종목들이 묶였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FDA에서 피부암 예방으로 선크림 사용을 권고하였고 7월부터는 이러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 화장품 제조 시설이 이렇게 FDA에 등록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분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이 되는데 미국 FDA에 인정을 받았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번 주에 약 35%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률에서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원익 그리고 잉그루드랩 그리고 AS텍 이러한 종목들이 다 선크림 관련주로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이 선크림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고 새로운 재료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비아메트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AI 관련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까 살짝 설명드린 원익인데요. 이렇게 다이소에 선크림 관련하여서 이렇게 전 지점에 출시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왔고 현재 이렇게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아주 작고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로도 묶이는데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하였다는 이런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CTK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에서 이 종목만 선크림 관련주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약 75%로 2분기에도 이렇게 호실적을 냈다. 이러한 재료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범한 퓨어셀입니다. 이 종목은 SOFC 관련주이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수소 ETF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큰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에 미국 FDA로부터 이런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미순위 소식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를 갔다가요. 고점 대비 약 70%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잉그루드 랩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렇게 선케어, 선크림 관련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약 31%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미국향 선케어 제품은 이렇게 잉그루드 랩이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코스맥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확대한 이후에 8월 1일부터 이것을 발효하고 시행한다 라는 재료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부각을 받았고 데이터 센터 관련하여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리포트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성창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시프트업 관련하여서 IPO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재료랑,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전에 업비트에 투자했던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29%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랑 우리기술 투자, 이러한 두 종목이 함께 움직였었는데, 대성 창투는 이러한 개별적인 재료 시프트업의 IPO 추진이라는 재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그리고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진통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딥마인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 커머스 마이너라는 종목에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였는데, 거의 매년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였던 이력이 있는 친구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재료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또 사명 변경한다고 움직인 종목이 있었는데, 상상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명 변경 관련하여서 이러한 개별적인 소테마가 조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독입니다. 이 종목은 인도의 제약회사 바이오콘으로부터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국내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하면은 원래 펩트론 이런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이 종목도 정별로 들어가는 진통 과정에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급도 좋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관련주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인데요. 이렇게 음식료 그리고 김 관련주로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에 재부각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이러한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광무인데요. 광무는 이렇게 중앙 첨단 소재와 최대 주주가 같고 전액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이 2천억이라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웅진입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하여서 이렇게 파트너사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 초반에 화요일에 부각을 받고 현재 이렇게 5일선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AS텍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선크림, 그리고 원료 이렇게 연결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고 자외선 파장 중에 이렇게 UVA라는 것을 UVA 차단료 DHAGP라는 이러한 원료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국산화하였다라는 이력이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세보 ME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호실적에다가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어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ESS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ESS도 이렇게 미중 분쟁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수입할 때 ESS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국 거를 막으면은 우리나라의 ESS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리튬 관련하여서 광구 채굴권을 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유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회사 경동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지질자원연구원이랑 이렇게 협력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리튬, SOFC라는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기전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 이렇게 연속된 종목은 여기 들어있지 않지만 CJ 시푸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전기전력에서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같은 그룹주인 LS 마린솔루션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LS 그룹주가 현재 아직 강력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그루드랩, 선케어, 선크림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아직 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미중 분쟁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 역사적 신고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그리고 김, 음식료 이렇게 키워드를 가진 우양은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태인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러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고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